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13강이고요. 앞에 강 312강에 이어서 화살시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시자는 15강에서도 배웠고 바로 앞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작다 외,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의원 의자입니다. 작다 외. 자, 화살의 길이는 굉장히 짧죠? 자, 화살은 일단 짧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있는 글자를 보면 맡기다 위자인데요. 자, 맡기다 위자는 우리가 217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수학을 하면 논농사나 밭농사는 남자가 하고요. 집안일은 여자가 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곡식을 수확을 하면 밥을 해먹을지 떡을 해먹을지는 누구한테 맡긴다? 여자한테 맡긴다. 그래서 글자 안에 가보면 이렇게 벼화와 밑에 여자 여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맡기다 위. 자, 맡기다 위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그 위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음이 외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외다. 짧다, 작다라는 의미, 길이가 뭐 짧거나 작거나 하는 의미는 왼쪽에 보면 화살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화살의 길이가 어떻다? 작다. 작다, 외고 생활 속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체구가 왜소하다 할 때 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자, 의원의. 지금은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마취를 해서 사람이 전신 마취하면 정신을 잃거나 국소 마취를 하면 그 부분이 아프지 않죠. 하지만 예전에는 마취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쳐서 뭔가 수술이 필요할 때는 정신이 몽롱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한문에서 술과 관련된 글자가 보여야겠죠.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33강에서 우리가 예전에 우두머리 추라는 글자를 배우면서, 자, 우두머리 추자라는 글자를 배우면서 이 글자의 어원은 뭐였다? 술단지였는데 그 음을 빌려 써서 가차해서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이 모양에 보면 이렇게 여기와 이렇게 쓰여진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방금 전에 보았던 글자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맨 위쪽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문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그러면 우두머리 추자에서 위에 컴마만 뺀 부분, 그 부분만 본다면 우두머리 추자에서 이 부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은 뭘로 보면 된다? 술로 보면 된다. 술로 뭐 했다? 마취를 시켰다. 그 또는 소독을 하기 위한 알코올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려면 칼이 필요하죠. 날카로움의 의미, 화살촉.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살촉이 보이고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다친 사람이죠. 그래서 몽둥이는 얻어맞거나 어떤 식으로든 다친 사람의 표현으로 오른쪽에 몽둥이 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다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한 칼이 필요했고요. 그 사람을 소독하기 위한 소독제나 마취제로서의 우두머리 추가 들어갔다. 이렇게 띄어서 보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간체는 왼쪽에 있는 이 화살시와 그 다음에 감추다 해자의 합자인 이 모양만 갖다가 써서 간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생활 속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의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다 외, 의원의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의심하다 의, 그리고 계획, 흉내 의자입니다. 의심한다는 거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비수나 화살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를 보면서 혹시 제가 그 뾰족한 것에 다쳐서 피가 나진 않을까, 다칠까 걱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걱정이 든다는 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죠. 다침에 의심이 드는 거죠. 글자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띄어서 보면 비수비. 비수라는 건 날카롭고 짧은 칼. 그 다음 밑에 화살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의심하다 의자의 어린아이를 표현한 이 그림과 화살시를 보면, 자, 비수 비자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원은 원래 서 있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비수나 숟가락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1강에서 배웠던 발소. 발소에 보면 이 발소의 핵심은 사람의 발. 자, 이 부분이 사람의 발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 모양에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어린아이. 윗부분은 어떻게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이겠죠?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이렇게 비수와 날카로운 화살촉. 그래서 비수나 화살 갖고 노는 어린이가 다칠까 의심이 된다. 의심하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의심 또는 의문이 든다.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 글자는 계획, 흉내, 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의심하다 의를 배웠으니까 획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글자를 이어서 보면 자, 별게 없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손수자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손으로 뭐 한다? 다른 사람 거를 보고 손으로 똑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걸 보고 우린 흉내낸다고 그러죠? 흉내내거나 어떤 계획표를 작성하는 계획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보면 오른쪽에 로서 이자로서 이 오른쪽의 전부 부분을 간체로 바꿉니다. 로서 이는 우리가 112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112강에서 어원은 쟁기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림에 보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쟁기 모양과 똑같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뒤에 소의 뒤에 따라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로서 이가 간체로 사용이 됩니다. 한글에서는 의와 이가 다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방식에서는 이로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로서 이로서 간체만 바꾸어 준다면 글자 전체의 간체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다 계획 흉내 의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엉겨붙다 응입니다. 의심하다 의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의가 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응의 의미는 음은 설명이 되었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보면 얼음빙자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는 얼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삼수변의 물방울이 지금 보면 이렇게 이수변으로 바뀌어 있죠? 엉겨붙어서 끈적끈적한 물이 엉겨붙으면 얼음이 되듯이 뭔가 딱딱해지거나 또는 묵직한 이런 것으로 변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빙이 엉겨붙다의 의미를 갖는다. 늘어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응고 또는 시험에 응시한다.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겨붙다 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3강에서 화살시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